첼시와의 경기 이후에 게히가 스카이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합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경기였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하게 선언을 한 경기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강하게 선언한 경기 뭐냐, 우리 우승 대권에 도전한다라는 강한 선언을 한 경기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후반전은 매우 뛰어났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라는 질문에 이미 지금 팬들은 난리가 났어.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들 다들 이제 상황 끝나고 경기 끝나고 뭐 인사 다 끝나고 했는데도 막 해서 막 서로 소리가 잘 안 들려 서로 간에.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그저 실력을 더욱 갈고 닦아서 더욱 나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랄 뿐이다. 얘처럼 셰르키 가리키면서 얘처럼 훌륭한 선수와 함께 뛴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황홀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얼른 떨쳐내고 다음 경기를 위해 회복에 집중해야만 한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멋있지 않아? 역시 크리스탈 팰리스 주장 출신답게 00년생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리더다운 그런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중이죠. 얼른 털어내고 다음 경기 준비해야 된다. 지금도 당신의 팬들은 보고 있는 아스날 챈트를 외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자극적인 류의 인터뷰는 썩 좋아하지 않는 선수라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팬들의 저런 챈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라는 질문에 그런 건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의미 부여할 게 없다. 우리는 그저 다음 경기를 위해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이렇게 좀 약간 딱딱하게 번역을 하니까 이 선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딱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뭐 이를테면 여기 셰르키를 가리켜서 뭐 얘처럼 하는 것처럼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몸싸움 걸고 막 이래. 막 밀치고 인터뷰 하는 중에도 되게 좀 약간 러프한 성격이에요. 생각보다. 포든이랑 베프라 그러지? 잉글랜드 각 연령대 대표팀을 늘 함께 해왔었기 때문에 게히와 가장 친한 선수 중에 한 명이 포든이었다고 해요. 애초에 맨시티에 합류한 직후에도 이제 그런 인터뷰를 했었죠. 아, 포든이랑 어울릴 거 생각하니까 그게 좀 기대된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었고, 셰르키가 이제 이어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맨시티 두 번째 골이자 마크의 득점을 도운 장면은 매우 특별했다. 그 패스가 이번 경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고 스스로도 생각하는지 라는 질문에 솔직히 패스를 할 당시만 하더라도 골을 넣을 수 있을지 확인하지 못하여 반신반의하며 연결했지만 골을 성공시킨 모습을 확인했을 땐 그 어느 때보다 기뻤다. 정말 대단한 골이었다. 공의 높이가 애매했는데 매우 훌륭하게 컨트롤했으며 어째서 수비수인지 모를 정도로 대단한 결정력이었으며 그를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기인 아스날전을 준비하러 가야 할 것 같다 라고 대답을 해요. 살짝 돌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친한 관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거의 그거야. 뭐 미국 하이틴 영화 보는 것처럼 막 서로 막 밀치면서 인터뷰를 해. 뭐 인터뷰를 하는데 얘네 뭐 하는 짓이야 하는. 미국 하이틴 영화 막 예, 서로 칭찬하면 에이. 당신의 감독은 당신을 가리켜 자유로운 영혼이자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선수라고 묘사했다. 이런 언급이 부담되진 않았는지 라는 질문에 부담감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 애초에 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부담감이 뭐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난 그저 동료들과 함께 뛰며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좋은 패스를 제공해주고 싶다는 마음뿐이다. 우리는 골을 필요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말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야. 제 자유로운 영혼이고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선수야. 오케이 좋아. 그럼 누가 보면 되게 이기적인 플레이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얘 머릿속에 온통 패스밖에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 내가 해야만 하는 거 그냥 패스인 거야.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 이런 유형의 선수들은 보통은 드리블러들이 많잖아.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드리블링을 하면서 때때로 이제 좀 탐욕을 부리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욕심도 좀 많이 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얘는 장점이 드리블이 아니라 패스라서 그런지 패스에 욕심이 있어. 이래서 이 직전에 경기 전 프레스 컨퍼런스에서도 얘기했죠. 얘는 벤치에서도 경기가 잘 안 풀리면 막 화내고 이런다고. 자기가 패스해야 되는데 내가 패스해야 되는데 내가 패스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화내고 있다고. 되게 웃긴 놈이라고 그러지 펩이.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진로를 딱 잘 정한 것 같아요. 드리블링에 이제 적성을 갖고 있었으면은 굉장히 좀 이기적인 선수로 묘사가 됐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패스의 강점을 갖고 있는 선수가 돼버려서 굉장히 이타적인 선수가 재밌는 선수야. 굉장히 이타적인 선수가 돼버렸죠. 뭐 아무튼지간에 이렇게 인터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도쿠도 경기 후에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요. 펩이 뭐라고 했길래 전반전에 지루한 경기력을 떨쳐낼 수 있었는지 라는 질문에 우리가 현재 왼쪽 공격에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공격을 해야 한다라고 말해줬다. 특히 오른쪽 후방. 이게 또 도쿠는 완전 극아이라 가지고 인터뷰할 때 상대방 눈을 보면서 이야기도 못해요. 항상 땅 보던가 초점이 없어. 지금 이것도 그렇지. 그냥 눈에 쓰라고 딱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오른쪽 후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른쪽 후방에서 더욱 올라와 줘야 한다고 말했으며 그래야 모든 공간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라도 남은 시간 동안 전력을 다해야만 한다 라고도 말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골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자면 라는 질문에 카이세도가 공을 갖고 있었고 라얀이 압박을 시도하는 모습을 봤다. 뒤이어 카이세도는 그 압박에 당황했으며 그 틈에 난 공을 얻었고 골대를 향해 달렸다. 그 순간 골키퍼가 골대의 정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을 봤고 측면으로 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내가 임신을 했다. 그리고 내가 골을 넣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닌데 감사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난 것들을 보니 신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22경기 만에 득점이라고 해요. 부족한 득점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있죠. 뭐 봤다, 했다, 봤다, 봤다, 봤다. 경기장을 보면서 뛰기 시작해서 봤다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얘한테는 이게 다 신세계인 거야. 항상 이제 잔디랑 공만 봤었는데 상대 다리랑. 요즘에는 이제 고개를 들고 경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써. 이게 내가 뭐 과장해서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 봤다, 보인다, 악리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실제로 되게 재밌는 선수야. 그러니까는 어쨌든지 간에 부족한 득점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뭐 기분도 좋을 텐데 뭐 기분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득점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참 재밌는 선수고 보다 더 나아지고자 하는 이 욕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이거는 게히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음 주말은 아스날전이 예정되어 있다. 어떻게 준비할 생각인지? 라는 질문에 그들은 현재 승리에 굶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승리를 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승리를 가져와야만 한다. 그리고 여기서 목에 딱 힘줘서 얘기해. 우리를 믿어줘. 철저하게 준비해 올 테니까 라면서 갑자기 일본 만화, 일본 애니메이션에나 나올 법한 대사를 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합니다. 펩은 이번에 첼시와의 경기 후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합니다. 하프타임에 변화를 주며 경기의 양상을 바꿨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라는 질문에 난 천재니까 특별히 수정한 게 없었다. 다만 압박을 강하게 시도하라는 주문을 했고 선수들에게 시즌 말미에는 너희들 스스로가 알아서 잘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다. 전반전은 지조가 상대의 강한 공격을 잘 막아줬고 후반전에 들어와서 라얀, 마테우스, 앙투안이 더욱 공격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 덕분에 후반전이 시작된과 동시에 위협적으로 돌변했으며 이 덕분에 특별한 후반전을 보낼 수 있었다.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술의 디테일보다는 선수들의 정신력이다.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승리를 위해 모든 선수들이 강한 정신력으로 헌신해 주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들리질 않아요. 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요. 그래서 대답만 옮겨왔습니다. 최근 3경기를 매우 잘 치렀지만 여전히 잉글랜드 최강의 팀은 아스날이다. 유럽 최강의 팀도 아스날이다. 이건 통계가 설명해주고 있으며 그들의 꾸준한 경기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최강의 팀을 상대로 이번 주처럼 다음 주도 제대로 잘 준비해야 한다. 그들도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느낀 교훈을 바탕으로 전술을 수정해서 나올 테니 말이다. 선수들은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래야 챔피언스리그에서의 경쟁력 또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상황이 좋다고 안주해버리면 절대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키워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타이틀 레이스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것을 인정하는지? 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카라바오컵 결승 당시에도 1파운드조차 우리의 승리에 걸지 않았다. 그 누구도 우리의 승리에 배팅하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언더독이었다. 상황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직감하고 있지만 아스날 또한 팬들과 한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들을 존중해 주어야만 한다. 축구가 재미있는 이유는 49경기 중에 고작 3패를 당하다가도 4경기 만에 3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유를 찾을 것도 없다. 이게 바로 축구라는 것이니까 말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 또한 모든 것들을 통제하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경기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아지기에 그렇게 할 수조차 없다. 그저 좋은 결과를 위해 한 주간 열심히 준비할 뿐이다. 난 상대 감독을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상황에 걸맞는 해답을 찾아오는 사람이기에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홈팬들 앞에서 지난 10년간 그래왔듯이 그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거 약간 좀 멋있지 않아? 지난 10년간 그래왔듯이 우리 홈팬들 앞에서 우리 홈팬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렸어. 이런 게 팬들을 감동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로컬 팬들의 이 그 원정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열성적으로 응원하는 그 모습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었던 모양이야. 경기 전에 이제 팬들이 좀 열심히 응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언급한 것도 있긴 한데 이제 로컬 팬들도 그게 좀 의식이 돼서 보다 더 크게, 보다 더 오랫동안 또 응원을 해줬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지 간에 감동을 좀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팬들에 대한 코멘트를 앞으로도 계속해. 프리미어리그의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언제나 이길 수가 없다. 이기는 날이 있다가도 때로는 패배하게 되기도 하는데 팬들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응원해 주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똑바로 다음 경기를
경기를 준비해야 한다. 물론 우리가 카라바오컵에서 이기긴 했지만 아스날은 사실 49경기 3패를 기록한 팀답게 그들을 꺾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좀 이상하지 형님들. 대답이 너무 길잖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는 정리가 안 되고 있잖아. 지금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고 있잖아. 또 49경기 3패 이야기도 꺼내면서 지금 갑자기 또 막 대서사시가 막 발생되려고 하니까 펩이 갑자기 딱 정신을 차렸는지 갑자기 옆에를 빵 때려. 야! 옆에 앉아있는 홍보팀 매니저가 갑자기 왜? 이러니까 잘할 수 있지? 하고 마무리해요. 당신은 맨시티에서 4월 기준 프리미어리그 32경기 29승을 기록했다. 이 기록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시즌의 가장 중요한 달에 선수들이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비결이 무엇인지 라는 질문에 더선! 왜요? 질문한 기자가 더선 기자라서. 만약에 맨체스터에 더선이 있었다면 우린 이미 1월에 우승을 확정 지었을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진지하게 대답을 해줘요. 우리 선수들의 놀라운 집중력의 비결은 나에게 이 클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처럼 우리의 프론트들 그리고 디렉터가 집중력이 좋은 선수들을 영입해준 덕분이다. 선수들이 그냥 집중을 잘 해줘서 우리가 그 4월 달에 성적이 좋은 것 뿐인 거지 내가 뭐 특별한 무언가를 해준 건 아니야 라면서 좀 약간 낮춰서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나도 그들을 지원해주고 그들도 나를 지원해주고 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달 반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챔피언스리그 예선 8위로 마무리를 한다거나 카라바오컵 우승을 거두었고 FA컵 준결승에 올라가는가 하면 챔피언스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탈락하기도 했다. 내가 우리 팀에 합류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선수단이 나빴던 적이 없었다. 다만 때때로 내가 무언가를 놓쳤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 것뿐이다.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야. 자아성찰, 자기 반성을 이번 시즌 들어서서 유독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펩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성인이잖아 말 그대로. 지금 56세 뭐 이 정도 되죠. 56세, 57세 이제 이 정도 되죠. 이래서 그런지 이번 시즌 들어서서 유독 이런 식으로 자기 반성하는 듯한 이런 코멘트들을 좀 많이 해주고 있어요. 물론 아직 이 뭐랄까 투쟁심을 잃진 않았으니까 말이죠.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하면서 내 다음 시즌 만날 거야, 난 복수할 거야, 막 또 이렇게 이제 대답을 이어나가긴 하지만 말이죠. 나간다는 복선이 아니고요. 그 정반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 다음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 반드시 만나고 싶다. 당장 만나고 싶다. 못 참겠다. 못 견디겠다. 막 지난번엔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아스날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중요도로 치면 아스날도 마찬가지로 결승 무대에서 만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경기일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야 하겠지만 그 직후에 있을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남은 경기에서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전날에 아르테타 감독은 팬들에게 강렬한 항의를 받았고 그는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팬들이 다음 경기를 찾아올 땐 런치와 디너를 챙겨오길 바란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욕해도 좋아. 근데 굶지는 마라.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스날은 현재 엄청난 압박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런 아스날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맨시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당신과는 다르게 아스날은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는 압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중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라는 질문에 우리 일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아스날이 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나와 관련 없는 일이라서 말할 게 없다. 확실하게 알고 있는 내가 이야기해줄 수 있는 건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아스날은 현재 최강의 팀이라는 점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프레스 컨퍼런스를 마무리합니다. 자, 아무튼 뭐 3골차 승리 너무 귀중했죠. 왜냐면은 이제 골득실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제 직전까지 7골 차이가 났었는데 맨시티가 이번에 3골차 승리를 거둔 덕분에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만약에 아스날을 상대로 2골차 이상만 성공을 시킨다면은 골득실을 역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은 두 팀 다 전승을 한다는 가정하에 맨시티는 자력 우승을 할 수도 있을, 물론 이제 잔여 경기에서 몇 골을 넣는지가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골득실만큼은 이제 꿀리지 않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지. 정말 중요하지. 그래서 이번에 첼시를 상대로 대승을 거둔 게 진짜 너무 의미 있는 승리이기도 했었고요. 너무 의미 있는 일이기도 했었던 거고. 아무튼 뭐 이번 경기 결과 좋아서 너무 기분 좋고 형님들도 기분 매우 좋으실 텐데 또 쫄리는 마음으로 아스날전 기다리면서 한 주 보내도록 합시다. Mm-hmm.